자, 우리 IBT 18쪽이에요.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때 가볍게 배우긴 했고, 좀 더 자세하게 교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먼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빈 회의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다 그랬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높은 신하를 말해요. 거의 대표격인 신하를 말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높은 사람 신하 이름이 메테르니히가 주도했으며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자. 예전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복고주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치? 이런 것을 우리가 빈체제라고 하고 별표 하나 떼 해놓으세요. 빈체제는 그러니까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니까 보수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왕정은 왕이 정치를 하는 걸 말하지. 이걸 부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주의 운동이나 이런 민족주의 운동은 싫어해요. 탄압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각 나라들과 그리스의 독립으로 빈체제가 나중에는 균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체제라는 운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을 꺾지 못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와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이거 두 개는 둘 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어느 나라? 프랑스. 첫 번째는 7월 혁명이며 183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게 2월 혁명이며 1848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외울 때 7월이 먼저고 2월이 나중이 아니라 2월이 먼저고 7월이 나중이잖아. 순서상. 하지만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은 7월이 먼저고 2월이 나중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혁명의 배경은 부르봉 왕주 사르 10세가 10세 같은 정치를 한 거지. 전제 정치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의회도 해산하고 막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시민들은 이런 샤르 10세를 쫓아내고 새롭게 루이 필리프라는 왕을 시민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왕이 봐봐 얘들아. 왕을 세웠는데 왕은 있지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를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결론은 7월 혁명은 뭐다? 입헌군주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 2월 혁명. 2월 혁명은 7월 혁명 이후에 들어서 왕정도 약간 선거권을 자유롭게 주지 않은 거예요. 돈 많은 애들한테는 투표권을 많이 주고 이런 걸 한 거지. 그래서 중소시민층이나 노동자들, 즉 자기가 조금 그런 게 부족한, 재산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선거권을 우리한테도 확대해달라 라는 걸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루이 필리프를 태위 쫓아내요. 그리고 왕이 없어져. 왕이 없는 거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그러죠. 공화정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선거권이 확대돼가지고 성인 남자까지도 보통선거라고 하면 뭐냐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를 하는 거야.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더욱 확산되었고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빈 체제를 일으켰던 빈 회의를 했던 곳이잖아, 그치? 그 주도자인 메테르니히 이거 옛날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을 추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통일 국가 수립 운동이 세워지게 돼요. 이거 좀 이따 배울 거고요. 내려가서 이제 영국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랑스 있고요. 이번에 영국이에요. 영국은 자유주의를 어떻게 개혁했는가? 영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천천히 했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가지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러니까 자유를 좀 인정해주면서, 그리고 공장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어린이와 부녀자의 노동 시간도 조금 줄여줬다. 그리고 선거권 확대는 중요하니까 별표해놓고요. 처음에 이제 1차 선거법 개정으로
1차 선거법 개정은 이제 부패 선거구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부패 선거구라고 하면은 인구가 줄었는데도 계속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 선거구나 이런 불합리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구들을 없애고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를 비롯한 중산계급까지도 선거권을 부여했어요. 중산층까지 선거권을 부여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티스트 운동 중요합니다. 별표 해놓고요. 차티스트라고 하는 운동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하며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어요. 봐봐. 누가? 노동자들이. 뭐를? 선거권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티스트 운동은 이 사료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체크해 놓고요. 차티스트 운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21세 이상의 남성의 보통 선거권을 보장해 준다던가 비밀 투표제를 실시한다던가 뭐 의원의 재산 자격을 제한을 없앤다던가 뭐 평등한 선거구 만들자 매년 선거하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통 선거권, 그러니까 나이가 차면은 누구나 선거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밀 투표제,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으로 치면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거법 이후에 여전히 선거권을 얻지 못한 영국의 노동자들은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의 보통 선거권의 요구 사항을 담은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중산층까지고 2차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까지도 선거권을 요구했다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는 경제 체제도 자유를 좀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물법과 상해법 폐지 등 정부가 규제를 했던 것을 좀 완화했어요. 공물법이라는 게 뭐냐면 수입 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한 곡물에다가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거두면 우리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겠죠. 지주층이라든지 걔네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항해법은 우리 앞에서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역을 제한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없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이에요. 이탈리아는 원래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옆 나라야. 옆에 있는 나라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았는데 통일운동의 영향은 위에서 배웠던 이원혁명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고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했어요.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했다. 체크 좀 해놓고요. 그래서 통일운동이 주로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어. 카보우르와 가리발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카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보우르는 내정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중북부 이탈리아 외워야 돼요. 중북부를 병합했어요. 그래서 카중 이렇게 외우던지. 그 다음에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시칠리아와 나폴리안의 남쪽에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제 남부 이탈리아를 점령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남부예요, 남부. 그러고 나서 대단한 것은 이렇게 점령한 땅을 사르데냐 국왕에게 바쳤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게 됩니다. 통일의 완성은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이 되면서, 그러니까 얘는 중북부, 얘는 남부인데 남부가 통일하고 나서 이렇게 갖다 바쳤죠. 중북부가 사르데냐 왕국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하고 남아있는 땅까지도 병합하면서 통일이 돼요. 여기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게 이탈리아예요. 구두 모양으로 생겼다. 그치? 구두 모양 생겼는데 이제 중북부는 요 위쪽을 말하는 거고 남부는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설명에서 나폴리, 그러니까 시칠리아 이렇게 아래쪽 나폴리 이쪽을 점령했고, 그래서 이쪽을 점령하고 나서 사르데냐 왕국한테 넘겼다 그랬지. 그 중북부를 통일한 사람은 이제 카보우르인데 이렇게 통일을 해서 두 개를 차례대로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남아있는 땅이 뭐였냐면요. 교황령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교황령이 있죠. 그 교황령까지도 이제 다 통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왕국이 성립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갈게요. 독일의 통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이제 통일 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일은 통일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서를 다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통일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관세동맹이라는 걸 체결해요. 관세동맹이 뭐냐 하면 관세라는 거는 이제 국가별로, 지역별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근데 이제 독일이 관세가 서로 달랐던 거죠. 왜냐면 독일도 찢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연방이 각각 관세가 달랐어요. 근데 그 연방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받지 말자, 무관세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 통합을 먼저 달성했던 거지.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회의라는 곳에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진행됐던 것으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서로 의견 차이로 실패를 하게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하게 되고, 프로이센이 그 당시에서 독일 연방 중에서 제일 힘셌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이거 중요히 이제 발표할게요.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이란 걸 추진하는데, 철혈 정책은 뭐냐면 철과 피로 통일을 하자, 즉 싸워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힘도 셌나 봐.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좀 힘이 센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를 격파하고 이제 북독일 연방이라고 해서 북쪽을 먼저 연방을 결성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후 이후에 프랑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서 남독일을 통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쪽 먼저 남쪽 나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다 합쳐가지고 독일 제국을 수립하는데, 독일 제국에 제국이 들어갔다는 말은 황제가 세워졌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제인 프로센의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제적 통일, 그 다음에 철혈 정책 나와서 전쟁하고 북독일, 그러니까 전쟁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철혈 정책 두 번째 들어가고, 전쟁하고 북쪽, 또 전쟁하고 남쪽, 그 다음 제국,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개혁이에요. 러시아는 굉장히 좀 다른 유럽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개혁이 늦었고 좀 처져 있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19세기의 러시아의 상황은 아직까지도 농노제라는 게 유지되는데, 우리가 농노제는 예전에 중세 유럽 할 때 배운 거잖아요. 농민과 노예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는 거잖아. 굉장히 후진적이거든. 이걸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차르 중심에, 차르가 황제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왕을 없애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똑똑하고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친구들은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해. 이거 우린 아니다, 우리도 바꾸자, 이렇게 봉기를 하는데, 그 봉기를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라고 하고, 근데 그걸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에서 굉장히 개혁으로 유명한 황제가 등장하는데, 그 황제는 니콜라이 1세예요. 니콜라이 1세가 흑해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가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바닷가가 흑해인데,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영국 등과 크림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 이제 그 당시 전쟁을 했는데도 어쨌든 진출하지 못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개혁을 시도했던 게 이제 알렉산드르 2세가 유명한 황제예요. 별표.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해방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거 뭐 노예해방령하고 비슷한 거 같지? 링컨에, 그죠?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방을 해서 풀어주자,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도 구성하고요, 군사제도도 개혁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너무 개혁적이다 보니 이제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암살 당해요. 그래서 이제 개혁적인 왕이 사라지자 다시 전제 정치가 생기고 자유주의 운동에 탄압하면서 더더욱 이제 발전을 하지, 흐름을 타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분나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글자를 가르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농민을 좀 가르쳐야 한다. 계몽이라는 말은 가르치자, 깨우치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글자를 우리 태종대왕님도 우리한테 글자를 만드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도 알게 하려고 우리가 글을 알아야 뭔가 배우고 익히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러시아에서 농민들도 할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 공부를 소홀히 했고 그러다 보니 뭘 모르니까는 계속 당하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자 이런 운동이 분하루드입니다. 하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의 그림을 보면 이제 농노해방령을 발표할 당시에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알렉산드르 2세가 러시아는 너무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농노를 풀어주자, 지방의회를 구성하자, 군사제도를 개혁하자 등의 내정 개혁을 실시했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개혁적이라서 이제 뭐 처단당했죠. 암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너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보면 되냐면 미국 아래쪽에 이쪽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 아래쪽에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등등 이쪽이 다 라틴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보면 독립전의 식민 지배국 하면 유일하게 브라질만 노란색이지. 그러니까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어. 그래서 브라질 여행을 가거나 브라질 사람들은 어쨌든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포르투갈을 우리가 좀 기억하려면 부포 이렇게 좀 외우면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 그 외에 이제 색깔이 약간 핑크빛 되어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은 지금 다 보면은 어느 나라가 지배했어요? 에스파냐가. 그렇지. 그래서 에스파냐어를 쓰는 거야, 이쪽 나라들은. 그래서 스페인어인 거지, 스페인어. 그리고 뭐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도 있고요. 뭐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어쨌든 이러한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보면 식민 지배는 16세기 이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식민 지배를 계속 받고 있었고 독립운동이 생긴 배경은 계속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있잖아. 미국의 독립운동, 프랑스 혁명, 계몽사상 이러한 흐름들을 이 사람들도 듣고 보고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나폴레옹과 이제 유럽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다른 식민지에 대한 간섭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독립운동이 확산이 되고 이건 좀 중요한 거야. 별표. 상품 시장 확대를 위해서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건을 갖다 팔아먹을 시장이 필요해. 근데 자기의 식민지면 팔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대등한 정도로 어느 정도 되어야 물건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영국이 그러한 의도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지하고 그리고 미국도 멀로주의라고 해서 멀로 선언이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할게요. 를 선언하는데 이게 뭐냐면 멀로 선언이 뭐냐면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야. 뭘 발표했냐면요. 미국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했던 게 멀로 선언이에요.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이 좀 더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크리오오, 이것도 줄쳐놓자. 크리오오들이 독립운동을 이제 주도합니다. 크리오오는 이제 그 어떤 계층이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의 후손을 말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혼혈아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독립운동에서는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이 이 지역의 IT라고 해서 별표 하나 할게요. IT는 흑인 노예들이 세운 국가거든요. 네, 흑인 노예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투생 르베르투르 그러면서 이제 IT 공화국이 세워지고 공화국이 세워졌다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왕이 없어졌죠. 왕이 없어져가지고 최초로 독립을 하게 되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이다라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IT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 여기 있거든. 보이지도 않죠. 근데 최초의 독립이 저기예요.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달고 신부님이야. 그러니까 알죠? 그 성당. 그래서 지속적인 민중공기로 독립을 해서 공화정이 실시되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 황태자가 독립운동을 선언하고 하면서 뭐 저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자,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독립 이후에 변화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독립 이후에 그 아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크리오 그 세력이 권력을 독점해요. 그리고 독립과정에서 세력을 키운 군부 세력, 군인 세력이고요.
등장하고 군사비를 지원한 영국과 미국도 정치적 간섭을 해서 봐봐 흐름이 안 좋죠. 뭐가 독점을 하면서 뭐가 군인도 등장하고 뭔가 얘네도 간섭하고 뭔가 안 좋지 그치? 경제적으로는 크리오가 대지주로 성장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땅을 다 갖고 가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미국과 유럽에 이제 식료품과 원료를 수출하고 공업 제품과 자본을 수입하면서 원료는 수출하는데 자본을 수입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불균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계속 안 좋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인구 계층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야. 이렇게 통합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정당 정치가 등장하고 뭐 등등등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지나왔던 사료 중에서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사료가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하나 보고 갈게요. 이거는 시험 잘 나니까 별표 해놓자.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입니다. 어떻게 사료에 나오냐면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사료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그죠? 독일이 통일하려면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철혈 정책이잖아. 그죠? 그래서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이야. 어쨌든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자. 전쟁을 하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자라는 게 군비 확장 정책, 철혈 정책입니다. 자,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 자료 확인하기야. 첫 번째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1차 선거법 이후에 선거권을 얻지 못한 영국의 노동자들은 뭘 발표해서 방금 위에 나오는 이거 사료 이름 뭐죠?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어요.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 사람이었죠? 이거 뭘 발표해서 뭐? 땡땡땡땡땡이지. 여기다 쓸게요. 농노 해방령이겠죠? 농노 해방령을 발표했다. 자, 한눈에 정리하게 볼게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학사는 처음에 빈체제가 성립이 되는데 빈체제는 자유주의 운동이 아니라 빈체집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걸 탄압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운동에서는 프랑스 운동과 미국 운동으로 나뉘어지는데 프랑스는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순서가 이렇게 되죠. 7월 혁명 이후에는 입헌군주정이었고 2월 혁명 이후에는 공화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지? 7월이 입헌 2월이 공화정. 영국의 경우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했던 인민헌장 나오고 그죠? 이러한 제약을 했던 것들을 폐지를 하게 됐어요. 민족주의가 확산됐던 것은 이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운동인데 이탈리아의 경우에서는 카보우르는 중북부 가리발디가 남부 통합을 해서 다시 사르데냐 국가경기 갖다 바쳤죠. 그러면서 통일을 하게 돼요. 다시 카보우르 중부, 가리발디 남부. 그리고 독일은 비스마르크 중요한 사람이지 철혈 정책. 그러면서 독일의 제국이 수립되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배경이 쟤네들의 영향을 받았고 정계는 어느 나라가 처음으로 어느 나라? IT가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여러 나라가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놓고요. 너희가요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풀어보시고 확인용으로 채점을 하도록 하세요. 시작. 네, 풀이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빈체제 아래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뭐 받았소? 당연히 탄압받았죠. 이거는 자유주의 운동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였지. 1848년에 프랑스에서 중소시민층과 노동자 공화자. 자, 노동자 나오면 뒤에 거야. 뒤에 게 2월 혁명이죠. 그 다음에 2번 OX 하세요.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 이후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을 했죠. 영국이 차티스트 맞아. 이거 맞아요. 2번 19세기 후반 영국은 공물법과 항해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이걸 제정한 게 아니라 폐지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기호를 쓰세요. 철학 정책은 비스마르크고 시칠리아 나폴레 갖다 바친 사람이 가리발디고 카보우르가 중북부지. 카중 이렇게 외우세요. 4번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농민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를 진행했고
니콜라 1세는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 영국 등과 크림 전쟁이 크림 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야. 근데 이거에서 실패해서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이에요. 독립운동을 전개한 배경은요,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했고, 프랑스였고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가 신부님이었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 황체다님, IT가 최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너희가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있는 문제들 있죠. 이거는 이제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21에서 23까지를 풀어보고 오면은 채점도 해서 오면은 되겠습니다.